총리께서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겠지만 돌아가야죠. 저는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미래는 코로나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달라질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마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유일한 문제가 코로나19인 것처럼 되어버렸는데요. 사실 그전부터 우리 사회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노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입을 모아서 말하는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총리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등하기 어렵겠죠. 이런 때는 더 약하고 가진 게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들이 더 힘들죠. 맞습니다. 재난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더 가혹합니다. 그러면 총리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4차 추경에 포함된 13세 이상의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통신에 의존하는 상황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통신비를 좀 일부라도 작지만 부담해 드리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저는 지난 8월 말에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나서 약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통신비가 포함된 추경안을 보면서 사실 되게 당혹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 돈이 정부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2월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았었던 무렵에 그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때 참 어려웠죠.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 예견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총리께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 2021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요.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은 그 증가 폭이 예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한 증가분이 2천억 원이 좀 안 됩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약 11만 명인데요. 내년 예산은 그 가운데 9만 9천 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통신비로 지원하기로 한 1조 정도를 이 중증 장애인들한테는 목숨과도 같은 활동 지원 예산에 투입한다면 사실 11만 명 모두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요. 총리께서는 이 4차 추경에 할당되어 있는 통신비 지원 예산을 중증 장애인들의 활동 지원 예산으로 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제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해서 국회에 이송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정부가 그걸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국회가 이렇게 바꾸자라고 합의를 해서 정부에 요구를 하면 거기에 동의를 하든지 부동의를 하든지 그럴 권한만 있는 게 예산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장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수요 이게 꼭 필요하다면 이제 내년 예산안을 심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도 그렇고 또 이번 추경도 그렇고 국회 차원에서 이제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정부의 권능은 아닙니다. 정부의 권능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러이러한 예산을 꼭 편성을 해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정부가 이렇게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반영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못하기도 하는 것이죠. 네, 사실 새로운 수요라고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수요는 아니고요. 여전히 코로나19 재난 이후에 계속 있어왔지만 채워지지 않은 수요이고요. 그러면 총리께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긴급 지원을 하는 것보다 이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더 불효불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 같으면 이게 우선순위가 결정이 될 터인데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예? 그 정부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제 개인 생각이고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추경안은 제 개인 생각이 반영될 그럴 룸이 없다.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제도적인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국무총리의 생각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미 추경은 지난주에 국무회의를 통과해가지고 국회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에 한번 제출하고 나면은 정부는 거기다 손을 못 댑니다. 네, 그건 알고 있지만 평소에 국무총리께서 가지고 계시던 생각이 그건데 그런 생각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지난번 추경을 편성할 때 제가 정부에 장애인들의 이런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런 돌봄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자는 얘기를 제가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기회를 놓친 것이죠. 제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럼 아마도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만드시면서 총리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신 것 같네요. 이제 원래 예산 편성 프로세스가 사실은 각 부에서 기재부로 예산 요청을 하면 기재부는 그걸 다 검토를 해가지고 정부안이 만들어지면 총리는 결재만 하죠. 혹시 총리가 특별한 관심 사항이 있으면 각부 장관 혹은 기재부에게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권면을 하게 되는데 이번 3차 추경을 우리가 이번 4차 추경을 편성할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장애인들의 그런 돌봄 예산을 좀 챙겨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장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있을 때 잘 머리에 넣어 두었다가 이런 부분은 좀 챙기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리님, 사실 올해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잦은 태풍과 장마 이런 피해가 굉장히 커서 국민들께서 고통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이런 피해 복구를 위해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의 총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해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예비비가 있어요. 그게 한 2조 정도 되죠. 2조 정도. 그리고 각 그 부처에서 평소에 하는 그런 이 관리 예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금액이고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자연재해는 예산 소요가 얼마일지 모르니까 아마 금년 같은 경우에는 2조 수천억 정도를 자연재해 대비 예비비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수해 때 또 좀 쓰고 또 이번에 그 태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런 때 이제 특별 재난 지역도 지정하고 하면 그런 데도 또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계산해 보니까 총 한 3조 4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총리께서는 이런 자연재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 중론이고 저도 이게 기후변화가 말만 기후변화가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게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장마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아마도 이런 위기감 속에서 이 3차 추경안에 한국판 뉴딜에 이제 그린 뉴딜에도 이제 굉장히 큰 73조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알고 계십니까? 예, 2030년에 BAU 대비 37%를 감축할 것으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이죠, 현재.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2030년까지 저희가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배출량인데요. 근데 사실 미국,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이런 다른 선진국들은 BAU가 아니라 과거의 실질 배출치를 기준으로 이 감축 목표량을 산정하고 있는데 왜 우리 정부는 2030년 미래 BAU를 감축 목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건가요?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사실 우리나라가 그 탄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산업 구조가 그렇고 또 하여튼 에너지를 너무 많이 과소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탄소 에너지를 줄이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산업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그런 걸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국민들께서 생각을 많이 바꾸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먹고 사는 게 먼저지 무슨 뭐 온실가스가 먼저냐 그런 생각을 하시던 국민들이 많으셨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아닌가 보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실가스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셨기 때문에 정부도 용기를 내서 그 국민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추진을 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네, 저도 총리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아직 우리 정부에는 그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정부 차원에서는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사실 BAU는 고무줄 같은 숫자잖아요. 경제 성장률이나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구조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숫자이지만 어쨌든 국민들께서 이 기후위기를 다르게 느끼시는 것은 그것이 이제 이론이 아니라 재난으로 다가오는 현실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를 가중시키는 화석연료 에 대해서 올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재정을 투입한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법 많이 되겠죠. 몇 조 되겠죠. 왜냐하면 농촌에도 지원한 것도 있고요. 그 농업용 에너지 지원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도시에서 교통 쪽에 지원한 것도 있고 그런 게 제법 큰 금액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2020년 예산 기준으로 3조 3,800억 원입니다. 특히 무연탄 그 석탄 발전 지원 사업의 경우는 2008년에는 8억이었는데 작년에는 94억이 됐고요. 올해에는 150억 원으로 2년 사이에 무려 20배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사실 탄소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석탄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격인데요. 앞에서는 사실 그린 뉴딜 이렇게 온실가스 저감을 얘기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이 우리 정부의 모순적인 태도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그 국정이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개인 생활처럼 개인도 그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꾸는 일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쭉 추진해오던 정책은 정책대로 되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새 철학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걸 일거에 다 중단시키고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어떤 정책을 결정했으면 장기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더니 이런 큰 변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 현실적이지 하루아침에 소위 말하는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쉽지 않은 게 정부 운영에, 국정 운영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없겠구나 이런 공감대를 만들고 경제적으로 좀 손실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입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더 쾌적하고 더 좋은 지구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지구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여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철학을 생활화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처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좋지 않은 평판을 받던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빨리 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미래 세대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꼭 숙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총리님,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또 BAU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과거 시점의 실질적인 배출량에 근거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저는 뭐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넷제로나 또 LEDS나 뭐 이런 부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최선두에는 가지 못하더라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평균 이상의 입장부터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서 더 앞장서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노력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저력이 있는 나라니까요. 최선두를 노려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성실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